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전격적으로 석방이 됐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사법 처리 과정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이었다 하는 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당하고 거기다가 탄핵 심판까지 이 과정의 일련에 보면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 거기 가담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기 대부분 다 수사기관들입니다.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 자, 그 배후에는 민주당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재명과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자가 거기에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체포 그리고 구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반대, 그러니까 이 일을 심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절차 전체가 다 정상화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된다 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급 중에는 그동안 김문수 장관이 꾸준히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정부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해야 된다. 제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있는데도 그 밑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시시하거나 그렇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겁한 행동을 많이 해왔다는 점에서 김문수 장관의 메시지가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되었습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됩니다. 자,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선택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자,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또 있지 않은지, 또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시켜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법부 시스템 전체가 다 편파, 왜곡, 그리고 이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멈추고 다시 찬찬히 돌아보고 불법 행위를 해소하고 다시 그 정언이 잘못됐거나 그럴 경우는 다시 정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념 편향의 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법연구회 이 판사들이 이런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코미디입니다. 이들은 당장 옷벗을 벗어야 합니다. 법복을. 아니, 어떻게 거기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친근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때 파병됐던 이 병사를 보고 북진 통일하려고 왔다. 자신은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이 친중 친북 글을 적은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니 대통령에 대해서 발을 못하게 막거나 또는 단 3번만 달라 해도 안 된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거기서 개인 사생활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가 고등학교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많은 이상한 그림을 또 봤다 하는 그런 의혹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심지어 거기 있는 고등학교 동문들까지도 포적을 파버리겠다 하고 경고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공수처의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말이 오고 가고 오락가락. 그러니까 영장 자체를 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해놔놓고 안 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기각되니까 완전히 서부지방법원 가서 짜고 받았다는 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동안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 핵심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법부에 또는 검찰에 있는 사람들 입을 다물고 있었나? 그렇게 많은 검사장, 그렇게 많은 법원장이 있는데, 자,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건 왜 그랬을까? 전부 다 눈치 보고,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다음에 내 자리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그런 비겁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하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자, 곳곳에서 배신자, 배반자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느 한 기관에 제대로 성한 데가 없다. 자, 내각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장차관이 앉아있는 버글버글대는 거기 내각에서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나는 그런 말을 안 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이라는 자가 거기 수방사에 그 병력을 동원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불법으로 체포하러 온다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런데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거기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게 군인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망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부 장관은 지난번에도 전부 다 일어서서 사과하고 쩔쩔맬 때 그때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그 중에 한두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눈치 보고, 이런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걸 몰랐던 국민들은 처음에 막 왜 지금 이 시국에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 지나고 보니까, 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군사정권, 그거 말도 아닌, 유도 아닌 엄청나게 우리 반대 세력들이 안에 들어가지고 사법부를 뒤져버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런 비겁한 자들은 물러가라. 특히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대통령이 풀려 나오니까 갑자기 어저께 대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의원총회를 한다. 정말 권성동, 권영세, 나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체포될 때는 우리는 그거 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사법 처리, 대통령의 심판, 대통령의 이 수사와 재판에 관해서는 우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 했던 자가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고, 그래 그 대검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는,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가 판결을 해놔놓으니까 그때서 뒷줄 타고 뒷북친다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각 장관들부터 나와야 되고, 그게 국무회의에서 한 목소리가 되고, 입장문도 나오고, 그래서 준엄하게 꾸짖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에서 저렇게 반란을 하고, 공수처가 저렇게 쿠데타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무위원들부터,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꼼짝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자, 없는 존재로 이기고 있다.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개무시 당했다는 겁니다. 개무시.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필요할 때는 필요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군 장성이 눈물을 찔찔 짤면서, 야, 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나보고 내란 쪽에 읽는다고 한다. 협조하면은, 협조하면 내보고 뭐 살려고 하면은, 협조하라. 이런 식이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군인입니까? 북한이 협조하면 살려준다 하면 북한이 협조할 겁니까? 군 장성 별 3개나 돼가지고. 자, 이게 오늘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볼 때 벌써 썩고 망한 나라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뼈를 깎는 고통과 그리고 힘이 들어간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